저희들은 그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선거에서 참패했죠. 참패해서 입을 닫고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민심을 따져보면은 지금 표심이라는 게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45%까지 몰아주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대패한 것은 우리 큰 잘못이죠. 그러나 민심이라는 것이 보면은 45대 50%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45%를 준 이 민심에 대해서 그 민심을 좀 지키고 그걸 이야기해야 될 의무와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 협치라는 거는 그냥 아까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옳다. 그러니까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협력하라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협치를 안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는 맞는데 야당이 방해하는 구체적인 이슈가 뭡니까? 지금 최상병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문제는 다르죠. 다르고 그러면 그 왜 지금 근데 정부 우리 김준영 당선인께서 21대 국회의 전반 구체적인 상황을 못 봐서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그 큰 쟁점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쟁점 법안 여기는 재정이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어서 이 재정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부터 근데 이번에 추경 예산부터 그렇습니다만 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가 간호법이라든가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정부 여당 시절에는 충분히 고민해서 진전시키지 못한 것을 여당의 책임으로 몰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부득이 대통령은 재얘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심지어는요 이번에 국민의힘을 찍은 보수 진영 지지층들도요 이거 해결하고 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보면 약간 착각하고 계시는 게 이번에 50대 45 나온 게요. 45%가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쁘다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정도까지 몰아주면 안 된다. 개헌 저지선까지 뚫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조 심판론이 막판에 약간 뭐 결집을 유도해낸 부분들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도요. 자랑스러운 정당을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맨날 안 보는 보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장병이 안타깝게 희생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왜 대통령이 수세적으로 은폐하는 위치에 모이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그거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마치 부역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거를 왜 국민의힘 지지층이 원하겠습니까? 아니 숨길 게 없다면은 열어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고 저는 보수 진영 지지층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문제도 물론 국민의힘의 의원분들이 세게 얘기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왜 인기 좋았는지를 떠올리시지 않으면 진영에 상관없이 우리 편이라도 뵐 때는 뵌다라는 거를 회복하지 않으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몸담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주제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소장파라고 여겨지는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도 최상병 특검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지 안 망하지 영남에서 그냥 우리는 지지율 더 빠져도 버틸 수 있으니까라고 버티면은요. 진짜 남은 3년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21대 국회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먼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될 것이냐, 이제 결국 이게 일정이 남아 있는데, 아까 이제 뭐 어쨌든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약간의 이제 분위기 차이는 좀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천하람 당선인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도 숨길 것도 없고 저희들도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우리 젊은 자녀들을 군에 보내시면은 그 목숨과 그 헌신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겠습니다라는 태도로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법률적으로 저는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그래서 뭔가 은폐할 것 하나도 없다. 초기에 경찰의 수사를 넘겨주는 이게 언제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은 군 내부 수사기관 사건들이 주로 이제 이런 군 내부의 그 지휘 체제에 따라서 수사의 진실보다는 지휘 체제에 의해서 조정된다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겨서 아마 이게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바뀌었죠, 그게. 제가 발의했고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 수사권이 지금 군 내에 없습니다. 이 경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초기 그 사건 현장이라든가 이것은 군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수사의 큰 스케치 같은 것을 이제 경찰에 넘겨주는 건데 이 과정에서 무슨 당초에 수사 의뢰서가
다시 무슨 회수됐느니 예, 이게 예. 지금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으로 접근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의 공세 포인트가 되고 국민들이 볼 때도 무엇을 지금 주저하고 숨기느냐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문제 아주 투명하게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한테 만약에 이게 이번에 처리가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도록 오히려 여당에서 그건 이제 논의를 지켜보면 될 문제예요. 그거를 하면 확실히 변한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줄 수 아니 있을 근데 것 벌써 같긴 합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이 법이 잘못된 법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고 또 다른 그 당직에 계신 분들도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 법이 통과되는데 국민의힘 협조를 당 차원에서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거부권 행사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선 민심을 아직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 하나만 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제 MBC가 보도한 거니까 여기 MBC니까 기록이 이제 경찰에 갔다가 회수가 됐잖아요, 다시. 근데 왜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를 하죠? 대통령실에? 업무가 그겁니까? 그래서 그걸 공수처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이제 밝혀진 바로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행정관이 조율을 했다는 거잖아요. 터무니없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드러났으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종섭 전 장관은 자기는 기록 회수에 대해서 지시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장관은 지시 안 했는데 대통령실에선 전화를 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수처 응해야 돼요. 수사를 가지고서 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공수처 수사 보면은 누가 그래서- 수사하든 그래서- 간에 그래서 제 누가 이야기는 수사하든 간에 진실은 드러내야 된다는 입장이시면 그럼요. 뭐 특검에 대해서 못 받으실 것도 진실은 다 없잖아요. 드러나게 돼 있고 네. 오히려 특검 절차라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알겠습니다. 분명한 태도는 지금 우리 저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심정 또 젊은 세대의 심정을 생각하는 그 투명하게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진다 생각합니다.